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진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영향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예. 진짜 커지나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운동 열심히 하면 가슴 커지지 않나요? 요거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럼요. 남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안녕하세요. 피부텐텐의 정한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짜 특별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주제예요. 바로 가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한국 여성들의 평균 가슴 사이즈가 A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사이즈가 좀 커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술 없이도 가슴이 커지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저희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특별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홍동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것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한 달에 100건 이상 이렇게 가슴 성형 수술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네, 요즘에는 그만큼 못하긴 하는데 예전에 좀 체력적으로 괜찮았을 때는 한 달에 한 150건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워낙 가슴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 그래도 그 속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영향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예, 근데 지금 말고요. 네. 사춘기 때, 이게 발육이 있을 때 그때 네. 먹으면은 네. 이제 영향이 있는 걸로 네네네. 나와는 있어요. 오, 근데 그게 딸기 우유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딸기가 효과가 있는 거가? 우유가 아니나요? 네, 우유가 아니고 딸기가 여러 가지 저희 몸에서 가슴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분자식을 가져가지고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뭐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데 딸기류, 베리류, 성장기 때 먹으면 가슴 발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게 결국에는 큰 가슴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사실이다. 성인들은 그거 없겠죠? 성인은 뭐 이미 그렇구나. 그거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딸기 우유가 정말로 딸기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딸기 향 맞아요. 봤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진짜 딸기가 들어간 딸기 우유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가슴을 커지게 하는 크림 아니면 처짐을 조금 약간 끌어올려주는 크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진짜인가요? 저보다 저 잘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외부 자국에 의해 가지고 해당 부위에 국소적인 혈류 증가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정말로 그게 가슴을 크게 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약간 문질러서 약간 붓기 맞아요. 이런 거겠죠? 그렇죠. 저희가 맞으면 붓잖아요. 네.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가슴을 빼일 수는 없겠죠. 크림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하면 그 마사지 효과 때문에 잠깐의 붓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원장님 저 그것도 궁금해요. 가슴 커지는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어떤 애가 이런 거 하면 커진다고 맨날 이러고 있다가 근데 몇 달 지나서 실제로 자기 사이즈도 원래 A컵이었는데 B컵으로 늘어나고 되게 막 모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게 가슴이 커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뭐 유선 조직이라든지 뭐 지방 이게 커지는 게 아니고요. 그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흉근. 그게 커지면은 결국에는 흉곽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뭐 브라 사이즈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A컵에서 꽉 찬 A컵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근데 헬스로 만든 그 가슴이기 때문에 예쁘고 여리여리 하신데 가슴은 막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러면 사실 컵 사이즈는 C컵, B컵 이런데 이제 이상하잖아요. 사이즈는 커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여자들이 생각하는 예쁜 가슴이 커지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커진 건 사실이었다. 네, 하지만 예쁘진 않다. 그러면은 가슴 수술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아무래도 트렌드가 있죠. 특히 최근에는 무슨 사람들이 이런 말도 만들더라고요. 버거 있어? 그래서 뭐 크면 클수록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면서 좀 큰 가슴을 추구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살짝 좀 바뀌어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는 걸로 바뀌기는 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다 궁금할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촉감이 좀 어떤지 차이가 있는지 실제 가슴이랑 그래서 제가 보형물 한번 직접 갖고 와봤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네네네네. 짜잔. 네, 그리고 이게 보형물마다 그 촉감이 다 달라요. 얘가 조금 더 단단한 거 그렇죠, 같아요. 예. 얘가 훨씬 더 말랑말랑하네요. 부드러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295cc, 이게 325cc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꽉 찬 B컵, 이거 넣으면 한 남는 C컵. D는 이거보다 더 크겠나요? B컵 하려면 이것보다 100cc 정도 더 큰 거를. 그렇구나. 예. 이게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그럼요. 이런 고형물은 네.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데 이게 사용된 지가 거의 60년이 넘었거든요. 되게 오래됐네요. 초반에는 액상 실리콘이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식염수가 들어간 거. 다양하게 이제 5세대, 6세대 지금 사용하는 보형물들이 됐는데 현재 사용하는 보형물들은 반영구적으로 수명 기간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이 보형물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의 기술이 좋아져서 파손 파일이 많이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10년마다 교체라는 게 없어졌어요. 요즘에 수술하면 그냥 한 번 넣으면 평생 쓸 수 있다. 맞습니다. 가슴 수술도 받으면 좋을 연령대 뭐 이런 게 있어요. 주로 몇 살 뭐 이럴 때 받으면 되는지. 요즘에는 점점 그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제가 수술을 해드리면 주 연령대가 그래도 30세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어려져서 수능 끝나고 오는 친구들도 진짜 있어요. 예. 아. 머리 피도 안 말라. 하러 오는. 너무 어린데?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에는 정말 수능 끝나면 쌍수하러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쌍수는 중학교 때 하는 거고 수능 끝나면 코 수술하러 오다가 네. 이제는 수능 끝나니까 가슴 수술하러 오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령이 많은 분들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맞아요. 양극단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이제 50대 중반이면 그 이후에 환자분들을 보기 어려운데 네. 이제 50대 중반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60대 중반, 고기까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요? 60대 중반? 네. 70대도? 잘은 없어. 네, 근데 계시긴 해요. 근데 70대는 아직은 비중으로 보면은 이걸 넣으려고 오시는 분들보다 빼려고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궁금한데 예. 수술을 해서 보형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여성들은 임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모유수유를 하게 될 때 뭔가 지장이 있다든지 혹은 또 우리가 유방암 검진을 나이가 들면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수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보형물이 들어가는 게 우리 대흉근 근육 있잖아요. 근육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요. 여기에는 이제 유선 조직이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모유수유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유선 조직을 스크리닝 할 때 이렇게 저희가 맘모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낑겨 들어가면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 볼 수 있는 거를 얘 때문에 못 보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형물을 넣는 거를 요 안쪽에다 넣으면요. 모유수유할 때도 여기가 이제 베리어가 돼가지고 전혀 영향이 없고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진할 때도 네. 영향을 주지 네. 않습니다. 어차피 근육이 있으니까 근육 안쪽에 넣으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아요. 그럼 주로 수술을 이렇게 하나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한 90% 이상 근육 안쪽으로 하는 편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단점이 뭐냐면 근육 밑에다 넣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근육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통증도 조금 더 있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은 일단 근육 위에 있는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육 위에다가 이렇게 넣는 수술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보형물의 티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밥그릇 엎어놓은 그런 거죠. 흔히 말하는 밥그릇까지. 음. 안전성 면에서도 그렇고 모양 면에서도 한국 여성들은 근육 안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그렇게 어쨌든 많은 환자들을 대하셨으니까 그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연?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잘된 분들도 기억에 남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좀 슬픈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상담하시면서 가슴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게 남편이 이제 내연녀가 생겼는데 그 내연녀가 굉장히 몸매가 좋다. 근데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가슴과 더 좋은 몸매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슴 사이즈는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가슴이 컸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나요? 수술은 잘 해드렸고 네. 결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원하는 바를 못 이루셔가지고 재수술을 요청하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재수술까지요? 네. 1차 수술 때보다 2차 수술로 더 큰 가슴이 만드셨던 1차 수술로 남편이 안 돌아온다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참 여자로서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성형수술이든 뭐 피부과에서 하는 거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주객이 전도됐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저희 채널에서는 다룰 수가 없었던 가슴에 대한 얘기를 네. 정말 A부터 Z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저는 진짜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게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뭐 남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혹시나 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원장님 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네네. 혹시라도 뭐 더 적나라한 거, 센스 없는 거를 원하신다라면 만화TV 검색해서 또 들어오시면 거기도 또 도움되는 성형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더 적나라한 걸 원하시면 나나TV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피부가 예뻐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이 예뻐지는 시간이었는데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